안녕하세요. 리니어 테크놀로지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박종만입니다. 오늘은 오토모티브 환경에 관한 파워 설계 고려사항 및 이에 따른 LTC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오토모티브 환경 및 제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요구사항에 필요한 스펙 및 고려사항을 확인하여 최적의 파워 디자인 설계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시속 100km에서 200km, 온도는 125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철도의 경우도 400km에서 500km 속도에서 온도는 마이너스 40에서 85도까지, 비행기는 고도 10km에서 마이너스 55도의 저온을 견뎌야 합니다. 다양한 운송수단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편의성, 디자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콜드 크랭크나 로드 덤프 같은 볼티지 스트레스 조건, 125도에서 마이너스 40도의 고온 저온 동작 시 온도 조건, Always On 시스템에서 작은 동작 전류의 요구, 각종 주변 전자기기의 증가로 인한 전체 패키징 사이즈 및 시스템 효율 문제 등이 있습니다. 리니어 테크놀로지는 신뢰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오토모티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량용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각 이슈별로 하나씩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티지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콜드 크랭크 및 로드 덤프 조건, 리버스 볼티지 및 점프 스타트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V 차량용 납 배터리, 이 표준 차량용 배터리는 11V에서 14.5V 정도 전압이 출력되는 DC 파워 서플라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20V 내압 정도의 제품을 사용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혼자가 아니라 알터네이터에서 배터리를 충전을 받는데 이때 회전하는 알터네이터는 매우 큰 인덕터스를 가진 코일과 같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알터네이터는 배터리 전압 14.5V를 레귤레이팅하는 일반 벅 레귤레이터처럼 보입니다. 배터리와 이 알터네이터가 붙으면 입력 파워 소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림과 같은 입력 전압의 변동을 만들어냅니다. 14V 시스템은 일반 승용차를 생각하시면 되고 28V 시스템은 상용 트럭, 버스, 군용차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일렉트릭 스티어링에서는 42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선 주로 14V와 28V 시스템을 위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입력의 트랜전트 전압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낮은 온도에서의 콜드 크랭킹. 여러분들도 매우 추운 날 아침 차 시동을 걸려고 할 때 끼기기깅 하면서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시동 시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신지요? 시동을 걸기 위해 모터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모터를 둘러싼 오일의 점성이 평소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오일이 굳어지니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전류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배터리 내부 저항 때문에 배터리 출력단의 전압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콜드 크랭킹이라고 합니다. 엔진 자체가 크고 배터리 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더더욱 입력 전압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프를 보시면 콜드 크랭크 시 최대로 떨어지는 전압은 5V에 15ms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9V 전압의 AC 리플로 약 10초 정도 움직이다가 전압이 다시 13.5V로 상승하게 됩니다. 일부 커스터머들은 AC 리플 전압이 0에서 4V 정도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며 또 다른 커스터머들은 배터리 전압이 2.5V까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스템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입력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때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실제 운전자가 여러 가지 차량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시동을 걸 경우 리셋이 반복된다면 문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 컨트롤, 브레이크 시스템 등은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 어떤 경우라도 동작을 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팅 시간이 20초에서 30초 정도로 깁니다. 시동 걸다 리셋되는 경우 재부팅하여 동작한다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많이 기다리겠죠? 이러한 차량용 EMC 특성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사이트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일하게 포드 관련해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날씨가 따뜻할 경우 시동을 걸 때 웜 크랭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력 전압은 6에서 7V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에서 USB를 쓰거나 5V를 분기해서 전원 구성을 할 경우에는 콜드 크랭크 경우 정도의 심각함은 아니지만 LDO나 DC-DC의 동작 시 입출력 드랍아웃 볼티지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입력 전압이 높게 상승하는 로드 덤프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덤프는 배터리가 알터네이터에서 디스커넥트 되는 경우, 로드가 배터리와 디스커넥트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알터네이터가 로드와 디스커넥트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원인은 대부분 잘못 연결된 케이블이나 케이블 고장에 의한 디스커넥트가 되었을 경우이며, 이런 디스커넥트는 평상시에 잘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 프로텍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전류를 공급하다 단절이 되면 전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며 이러한 급격한 전류의 변화는 인덕턴스 용량이 큰 알터네이터의 높은 전압으로 인가가 됩니다. 일부 제품에서 나온 파형의 그림을 보면 12V 배터리의 경우 400ms 시간 동안 32V 전압까지, 24V 배터리의 경우 500ms 시간 동안 58V 전압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알터네이터의 경우 자체의 클램핑이 되어서 14V 시스템은 36V 정도까지, 28V 시스템의 경우 70V 정도까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램핑 되지 않는 알터네이터를 사용한 오래된 차종의 경우 14V 시스템은 87V, 28V 시스템은 174V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리버스 볼티지 및 점프 스타트. 운전자들은 간혹 실내등이나 헤드라이트를 켜놓아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배터리 방전 시 손쉽게 다른 차의 배터리에서 케이블을 연결해다가 자기 차의 배터리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연결하여 시동을 거는 경우를 점프 스타트라고 하는데, 운전자의 실수로 전원 연결을 거꾸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2V의 역전압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운전자가 급해서 상용차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점프 스타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운전자는 트럭, 버스의 배터리 전압이 24V라는 인식을 못할 수 있으므로 바로 24V 전압이 12V 배터리에 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2V 네거티브 전압에서도 제품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24V 인가 시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높은 전압, 네거티브 전압을 클램핑할 수 있는 LT4356과 같은 오버볼티지 프로텍션 제품이 필요합니다. LT4356 서지 스타퍼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입력 80V까지 튀는 전압을 원하는 전압으로 클램핑하여 줄 수 있는 제품으로서 4에서 80V까지 동작 전압에 출력 클램핑 볼티지를 피드백 전압으로 가변이 가능하며
센스 저항 및 내부 OP앰프를 통해 오버커런트나 숏서킷 프로텍션이 가능하고 폴트 타이머를 외부 캡을 이용해서 가변이 가능하며 FET를 이용한 리버스 볼티지 프로텍션이 마이너스 60V까지 가능하고 온도 그레이드가 H그레이드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LT4356을 사용함으로써 입력단의 큰 사이즈의 필터링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LT4356은 폴트 시 리트라이 할 것이냐 아니면 전원을 뺐다 다시 연결해야 동작하는 레치오프로 할 것이냐에 따라 버전별로 사용하실 수 있고 패키지는 DFN12 타입이나 MSOP 같은 작은 사이즈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버커런트나 숏서킷 프로텍션이 필요 없이 전압 프로텍션만 필요하다면 LT4365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프로텍션 범위는 마이너스 40에서 60V까지이며 언더볼티지, 오버볼티지를 저항값으로 세팅하여 원하는 출력 레인지만 통과시켜 이웃단의 레귤레이터가 정상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3x2 DFN 타입과 TSOP 패키지로 사이즈가 작습니다. 최근에는 대시보드나 헤드레스트에 USB 관련 기기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USB 기기에서 USB ESD 프로텍션이나 마이너스 18V까지 역전압 스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솔루션은 LTC4360 시리즈의 USB 오버볼티지 프로텍션 IC들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80V까지 들어오는 입력을 5.8V로 클램핑 해주고 역전압 방지가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주변 부품으로 조금 전 소개해드린 LT4365와 같이 외부 FET를 추가해 사용하며 파트에 따라 전류 프로텍션이 가능하며 사이즈는 SC70 및 TSOT 타입의 작은 사이즈들입니다. 두 번째, 항상 동작하는 시스템에서 낮은 전류 소모. 에어포트 테스트는 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 후 차의 시동이 걸리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12V 차량용 배터리는 60에서 100Ah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20Ah 정도가 엔진의 시동을 거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에는 오른쪽에 열거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30개 정도 항상 동작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 6주 동안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그 이후에도 시동이 걸리기 위해서는 기기당 133μA 이하의 전류 소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기기당 100μA 이하의 동작 전류를 지향합니다. 향후 EV나 HEV, PHEV 차량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낮은 동작 전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레인 모터나 AC 컴프레셔 같은 대용량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250V에서 500V의 높은 전압에서 바로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여전히 ECU 등 낮은 전원의 부품들이 필요하며 주변 액세서리의 전원 소스로 12V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차량의 무게 때문에 12V 배터리의 용량을 줄이는 추세라서 동작 전류가 여전히 전기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낮은 동작 전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니어 테크놀로지는 36V 이상의 입력 전압에 동작 전류가 2μA 정도인 제품들을 라인업하였습니다. 입력 전압은 60V까지, 출력 전류는 5A까지 다양한 스펙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 및 발열 문제. 전기적인 효율을 실제 비용과 비교해보면 1W의 전력은 개솔린에서 얻어지는 10W의 열적 에너지에서 얻어집니다. 이는 만약 1시간 동안 운영한다면 시간당 1갤론 정도이며 1갤론은 3.75리터로 생각하시면 대략의 비용이 생각되실 것입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더더욱 영향이 큽니다. 14V 시스템은 무게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설계하려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1km를 가는데 200W 정도의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16kW에서 36kWh 정도이면 한 번 충전 시 80km에서 160km 정도를 운행합니다. 최대한 전력 소모를 줄이고 멀리 가기 위해 일부 커스터머들은 시동 시 1W라도 소모를 줄이기 위해 $1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효율의 제품이 중요하며 특히 12V 배터리 입력 전압이 6에서 36V일 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12V를 만들어내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벅부스트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벅부스트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는 커플드 인덕터를 이용한 세픽 구조와 4개의 FET를 이용한 벅부스트 구조가 있습니다. 벅부스트는 입력 전압이 높을 때 낮춰주는 벅 구조와 입력 전압이 낮을 때 높여주는 부스트 구조가 함께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벅부스트 제품으로는 LTC3789라는 IC가 있습니다. 입력 전압은 4V에서 38V까지 안정적인 출력 전압을 내면서 인덕터 하나를 사용하여 효율을 98%까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벅부스트와 색픽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솔루션 사이즈의 차이는 인덕터에서 나타납니다. 동일한 전류 스펙으로 구성 시 색픽에서는 벅부스트에 비해 3배 정도 큰 커플드 인덕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LTC3789 벅부스트는 색픽 구조보다 대략 10% 정도의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령 12V의 5A 출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4.8W 정도의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도표는 출력 전류 및 입력 전압에 따른 FET 내장형 벅부스트 패밀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전류 용량이 작거나 사이즈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모놀리틱 벅부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0V 입력의 모놀리틱 벅부스트 중 대표적인 파트를 소개해드리면 4V에서 40V의 다양한 어떤 입력이든 받을 수 있으며 입력 Q 커런트는 50μA 정도로 작으며 출력 전류는 입력 자체의 전압이 낮을 때는 부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1A 정도, 입력 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벅 구조로 동작하여 출력 전류가 2A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항상 살아있는 전원에서 가장 적합한 차량용 솔루션입니다. 사이즈 및 EMI 이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전원에서 입력은 36V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하며 실제 사용하는 로드에서 요구하는 전압은 5V에서 1V 전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전원 설계 시 사이즈를 작게 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36V에서 5V로 내리고 다시 1V로 내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6V에서 1V로 다이렉트로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다이렉트로 내리는 것이 좋겠죠? 출력 전압은 위에 있는 탑 스위치의 턴온 타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입출력 전압 차이가 많이 나면 일정한 주파수에서 턴 온 타임은 작아지겠죠. 하지만 IC의 온 타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을 미니멈 온 타임이라고 합니다. 입출력 전압 차이를 유지하면서 사이즈가 작기 위해서는 IC의 낮은 미니멈 온 타임과 주파수 가변형 IC가 적합합니다. LT3690은 주파수 가변으로 36V 입력에서도 1V 출력의 4A가 가능한 제품으로 이러한 높은 입력, 낮은 출력에 적합한 파트입니다. EMI나 RFI 특성은 차량용 제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리니어 테크놀로지는 다른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EMI 관련해서 3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MI 노이즈는 DC-DC에서 스위칭 파형의 링잉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데
아래의 깨끗한 스위칭 파형은 리니어 테크놀로지 DC-DC에서 대부분 발견하실 수 있는 특성입니다. 또한 EMI 특성 및 레이아웃 하기 쉬운 핀아웃은 설계 시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이즈가 심한 스위치 및 파워 노드와 안정적인 시그널 핀을 분리하여 최적의 레이아웃 설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C-DC 레귤레이터에서 효율과 EMI 노이즈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리니어 테크놀로지 제품은 높은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낮은 EMI 노이즈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파수 가변형, 낮은 미니멈 온타임, EMI 친화적인 디자인은 제품 설계 시 전체 사이즈를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도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토모티브 전장 관련 제품의 경우 엔진룸의 온도로 인해 125도 또는 150도의 스펙을 요구합니다. 또한 매우 추운 지방 낮은 온도에서도 차량 운행이 가능해야 하므로 마이너스 40도 정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IC의 경우 이런 고온 및 저온 환경에서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상온에서 나타나지 않는 핫스팟이 고온으로 갈 경우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온도 스펙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니어 테크놀로지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 팹 공정과 어셈블리 공정을 거치고 파이널 테스트 후 출하합니다. 웨이퍼 상태에서 100% 전수 테스트 검사를 진행하며 어셈블리 공정에서 한 번 더 전수 유관 검사를 실시합니다. 파이널 테스트 시 25도 상온에서 전수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때 I 그레이드, H 그레이드의 온도 스펙에 따라 온도 테스트를 합니다. 3GG 그레이드 같은 경우 저온 고온에서 전수 테스트를 진행하며 어떤 경우에도 페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배터리 모니터링이나 안전 관련 부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기타 C 그레이드, I 그레이드의 경우에도 다량 샘플을 테스트하여 샘플 테스트에서 하나라도 페일이 발생하면 다시 전수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보증합니다. 그러면 일부 다른 반도체 IC 메이커의 차량용 온도 스펙 관련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면 첫 페이지에서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까지 동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면 25도 상온에서만 테스트하였으며 고온 및 저온에서는 디자인상으로만 개런티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리니어 테크놀로지 제품은 데이터 시트의 온도 등급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한 데이터 값에 대한 표시를 큰 점으로 나타내어 엔지니어 분들의 온도에 따른 맥시멈 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토모티브의 요구사항을 접목한 새로운 제품에 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8610, 8611은 40V 입력 전압의 2.5A 전류의 차세대 벅 레귤레이터로서 3월 말경 출시될 예정입니다. 동작식 Q커런트가 2μA라 에어포트 테스트에 적합하며 12V에서 3.3V 출력 시 94%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며 2MHz 스위칭 주파수에서도 90% 이상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A 출력 시 입출력 전압의 드랍아웃 볼티지가 350mV 정도로 작기 때문에 콜드 크랭크 시 유리합니다. 또한 미니멈 온타임이 60나노세크로 매우 작아 입출력 전압 차이가 커도 높은 주파수로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LT8611의 경우 구체적인 스펙을 확인해 보면 출력 쪽에 센스 저항을 이용해 출력 전류의 전류 리밋을 프로그래머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 모니터링 핀을 이용해 전류의 값을 전압으로 바꿔서 실제 출력 전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로와 같이 센스 저항을 입력적으로 연결하면
입력 전류 제한 및 입력 전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의 UV 에러 기능은 기존 런핀에 비해 정밀한 전압으로 불안정한 입력 전압 시 정밀하게 차단을 해줍니다. 만약 전류 센싱이 필요 없다면 LT8611과 동일한 스펙이지만 전류 센싱 부분만 제거한 LT861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효율 그래프를 보시면 12V에서 3.3V 출력 시 2MHz 스위칭에서도 90% 정도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멈 온타임이 낮아 2MHz 스위칭을 유지하면서도 16V에서 1.8V의 입출력 차이가 큰 경우에도 무리 없이 동작합니다. 드랍아웃 볼티지가 낮아 입출력 전압 차이가 별로 없어도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 오토모티브용 벅 레귤레이터 중 2A급으로 많이 사용했던 LT3480이라는 제품과 비교해보면 LT8610, 11의 제품의 특성이 좀 더 와 닿으실 듯 합니다.